(1973.95%는)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 폭등한 이 숫자는 단순한 기대감이나 뜬구름 잡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바로 2026년 1분기에 예상되는 NC소프트의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실적 하락세, 그리고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정말 강력하고 직관적인 지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숫자 이면에 도대체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데이터 중심으로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나긴 실적 부진 사이클을 끊어내고 지금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NC소프트의 현재와 미래를 해부해 볼 건데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숫자에만 기반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평가나 추측은 다 빼고요. 오직 재무제표의 흐름과 기업 내부의 구조적 변화라는 냉혹한 팩트에만 집중해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추적해 보죠. 오늘 다룰 6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 제품 라인업, 산업 성장성과 R&D, 핵심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절대 간과해선 안 될 투자 리스크와 결론까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 기업 소개부터 볼까요? 기초 체력과 재무 건전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NC소프트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뼈를 깎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 과정을 거쳤죠? 그 결과로 연간 매출 1조 5,069억 원, 영업이익 1,061억 원을 기록하면서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변화는 다가오는 2026년 1분기 예상치에서 나옵니다. 영업수익 5,068억 원에 영업이익이 단일 분기 만에 1,08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거든요. 과거 이 회사가 게임업계 최고 수준의 마진을 자랑하던 시절 기억하시죠? 그 상징인 영업이익률 20%대로의 복귀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비용만 줄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 사업의 내용과 주요 제품입니다. 실적 반등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핵심 포트폴리오들을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매출 구조의 극적인 역전 현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 회사를 먹여 살린 건 사실상 모바일 플랫폼, 특히 리니지 M을 위시한 모바일 라인업이었잖아요. 그런데 2026년 1분기 예상 매출을 딱 보면요. PC와 콘솔 부문이 2,546억 원을 기록하면서 모바일에 1,981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거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의 PC 매출 기록이에요. 그동안 모바일 MMORPG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던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핵심 수익원이 PC와 콘솔 기반의 신작으로 아주 강하게 이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드디어 수익 구조 다변화가 숫자로 입증된 거죠. 그럼 이런 PC 매출 폭발, 도대체 누가 이끌었을까요? 딱 2개의 신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분기 예상치 기준으로 보면 핵심 신규 IP인 아이온2가 1,305억 원, 그리고 리니지 클래식이 835억 원을 벌어들일 걸로 분석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게임의 합산 매출만으로 전체 PC 매출의 약 69%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기존 모바일 게임들이 하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좀 줄어드는데 그 빈자리를 이 2개의 강력한 신작들이 완벽하게 채우고도 남는 우상향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세대 교체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산업 성장성과 R&D 현황입니다. 구조적 확장과 방향성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보시죠. 솔직히 그동안 NC소프트 하면 MMORPG 원툴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이 장르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높아서 고수익을 보장하긴 하지만 플레이 타임이 길고 진입 장벽도 너무 높아서 글로벌 타겟층이 극도로 한정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게임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파이, 즉 모바일 캐주얼 장르, 그리고 서구권 주류인 슈터, 탄탄한 팬덤의 서브컬처로 진출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완전한 생존 필수 전략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새로운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모바일 캐주얼 사업의 R&D 파이프라인 변화를 보면요. 이건 마치 정밀한 제조업의 공정 혁신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개발자의 직관이나 운에 기대해서 수백억을 막 베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십 개의 컨셉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신속한 프로토타입 제작, 치밀한 A/B 테스트와 데이터 분석, 타겟 고객 확보,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 옵스까지 철저하게 5단계로 나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거치고 있어요. 실패 비용은 쫙 줄이고 타겟 시장에 정확히 먹힐 만한 제품만 딱 출시하는 아주 예측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네 번째 파트는 핵심 투자 포인트, 그리고 생산, 즉 R&D 가동 현황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당장 명확한 숫자로 찍히고 있는 M&A 시너지, 그리고 탄탄하게 수주 잔고처럼 쌓여있는 글로벌 확장 로드맵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리우후와 국내 스프링컴즈를 인수했는데 이게 아주 성공적인 전략으로 판명났어요. 당장 1분기에만 355억 원의 캐주얼 부문 매출이 즉각 편입되면서 실적 방어를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확보된 든든한 현금 흐름은 2026년 3분기 아이온2의 글로벌 론칭, 그리고 2027년 소니 게릴라 게임즈 IP를 활용한 초대형 프로젝트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가 나올 때까지의 빈틈을 아주 든든하게 메워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정말 유심히 봐야 할 내부 생산 시설 가동 현황이 바로 여기입니다. 게임 회사는 뭐 굴뚝이나 공장 라인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NC소프트는 내부 개발 파이프라인 전체에 자체 개발한 산업용 AI, 바르고 게임 AI를 전면 도입해버렸습니다. 3D 에셋이나 사운드를 인공지능이 뚝딱 자동 생성하고 실시간 번역까지 돌리면서 R&D 기간이랑 인건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작 비용을 확 낮췄어요. 이거 전통 제조업으로 치면 공장의 물리적 생산 설비를 대폭 증설한 것 그 이상의 엄청난 파급력입니다. 동시에 이런 고도화된 AI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유망한 인디 개발사들을 퍼블리싱하고 지원하는 강력한 협력 무기로도 잘 써먹고 있죠. 자, 이제 다섯 번째 파트, 투자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조적 한계와 리스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주식시장은 항상 냉정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들이 쏟아져도 우리가 꼭 던져봐야 할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급격한 실적 상승이 신작 출시에 따른 일시적인 반짝 호황에 그치지 않을 것인가? 과연 기나긴 MMORPG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고 중장기적인 트래픽 안정화까지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여기서 가장 큰 난관은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90일의 계곡입니다. MMORPG 특성상 출시 직후에 오픈 프리미엄 효과가 빠지는 90일 이후부터는 유저 트래픽이 쫙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때 지표를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1분기 실적의 엄청난 부분이 여전히 아이온2의 국내 흥행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줄줄이 대기 중인 슈터나 서브컬처 같은 BMMORPG 신작들이 글로벌 테스트 단계에서 까다로운 서구권이나 일본 유저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럼 지금의 가파른 상승세가 다시 예전의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버릴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기업의 철저한 실행력이 정말 절실하게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그런 구간인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결론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전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쫙 종합해보면 이 기업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타겟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눈앞에 단기 영업이익률 좀 올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2030년까지 연간 매출 5조 원 돌파,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인 ROE를 1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내지르는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앞서 저희가 세밀하게 파헤쳐 봤듯이 캐주얼 신작 라인업이 성공적으로 편입되고 있고 AI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비용은 확 줄였고 IP의 글로벌 확장까지 이 치밀한 데이터 기반 모델이 굳건하게 뒷받침된 아주 현실적인 장기 목표라는 겁니다. 지난 2년은 미래 성장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박병모 공동대표의 이 담담한 멘트처럼 지난 몇 년간의 길고 길었던 부진의 터널은 사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뜯어고치는 혹독하지만 필수적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단일 장르라는 좁은 우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첨단 AI 기술로 R&D 효율을 국대화하고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던지는 이 치열한 승부수.
과연 5조 원이라는 그 거대한 숫자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객관적으로 제시해드린 재무 수치와 구조적 전환의 시그널들,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리스크까지 종합하셔서 시청자 여러분 각자만의 냉철한 투자 인사이트를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숫자로 팩트를 체크하는 기업 분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